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이윤정입니다. 자기 돌봄을 위한 욕구 발견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 욕구 명상으로 100일 목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68번째 날 진정성이라는 욕구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성 중요하신가요?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산다. 호주 출신의 론 뮤익이라는 작가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리움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마스크라는 작품이에요. 자신의 얼굴을 묘사를 해서 진짜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었는데, 앞에서 이런 모습인데 뒤로 가면 텅 비어 있어요. 앞에서 그 정교함에 놀라고 뒤에 가서 텅 비어 있는 것에 놀라고, 이렇게 두 번 놀라기도 하고 약간 허탈한 느낌도 있고, 이제 이런 작품인데,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뭘까?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은 가면을 몇 개나 쓰고 사시나요?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가면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나요? 저는 이 화두에 대해서 전혀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살아왔어. 이렇게 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정성이 중요하긴 한데 아직도 나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죠. 오늘은 나 자신의 진정성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네 번째 파트에 들어왔고요. 온전한 아름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온전한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욕구들을 돌봐야 하나 분류를 해서 20개 정도의 욕구를 모아봤고요.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 책자는 294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드릴까요? 나는 얼마나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세요? 답이 금방 나오시나요? 아니면 고민하게 되시나요? 저는 고민하게 되네요.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흐트러지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차리기도 하고, 아까 론 뮤익이라는 작가가 말했듯이 가면을 쓰고 나가는 순간도 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고, 그 전설이 허구임을 학자들은 또 증명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전설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의미하는 게 있어서 아마도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다빈치가 예수의 얼굴을 먼저 그렸죠. 그래서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찾아서 어떤 청년을 모델로 몇 개월 동안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한 4년 정도 그렸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모델이 유다였는데, 이제 예수를 배반한 제자죠. 여기서 보면 네 번째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얼굴을 모델을 찾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 해서 찾아가 보니 정말 영감이 와서 그 사람을 밀라노로 데려가서 그림을 그렸고, 수결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감옥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데 그 모델이 울면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냐고 물었고, 다빈치는 기억을 전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에 첫 인물을 그렸던 예수의 그 모델이었던 동일 인물이었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이 전설이 진짜이든 아니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와 죄수의 양면성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전설이 아니고 나한테도 그럴 수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폭력 대화 배우실 때는
평화롭게 좀 지내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달라지고 뭐 이런 경우도 양면성이 되겠고,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가 만나는 동창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배우자한테는 함부로 말한다든지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그 양면성을 알아차리고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배반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나의 영혼은 배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 일들이죠. 뭐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소속감을 막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얘네들의 행동이 나한테는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나는 저렇게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룹을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빠져나왔는데 네가 나를 배반했다고 또 잔인하게 공격해요. 그러나 그때 선택은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나의 가치관을 지키고 싶은 아주 대단한 용기이죠.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기억이 나시면 머물러 보시고요. 또 저는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친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과 관계에서 진정성을 잘 지키고 싶고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말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상대가 엄청 실망하면서 네가 나랑 친한 게 맞아? 정말 너는 너만 생각하는구나. 막 이렇게 비난하고 돌아갔어요. 그 친구는 엄청 실망했겠죠. 그러나 나는 내 진실을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 살다 보면 꽤 있으시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 보시고 또 그 안에 나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가면을 벗어던지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나는 왜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 싶은가? 들여다보면 저 같은 경우는 나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질 때 나를 깊이 만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존재로 만나기 위해서 진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는 진실하지 않으면 존재로 만나지 못하고 가면과 가면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꾸밀 필요가 없고 그저 그냥 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진실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가벼워지네요. 그리고 이런 나를 상대도 진정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아마 그 질적인 연결은 어떤 행복한 순간보다도 더 빛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의 그 편안하고 자유롭고 충만한 에너지로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진정성, 진정성, 진정성. 가슴에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품어 보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가벼워지는 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진정성을 품은 채로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들 진정성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평안하시고 오늘 조금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YJMBC 이윤정이었습니다.